저는 현재는 그 분양권만 갖고 있는 상태고요. 네. 네, 지금 분양권을 이게 전남 나주에 있는 빛가람 혁신도시에 있어요. 아, 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매도를 하고 네. 나중에 경기도로 이사 갈 계획이 있어서 아, 네. 그쪽에 재개발이나 재건축 네, 네. 그런 거 좀 알아보고 싶어서 전화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가지고 계시는 전남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의 분양권은 어떤 아파트 가지고 계세요? 지역주택조합인 그 네. 코우롱 하늘채거든요. 코오롱 하늘채 아파트 분양권을 지금 보유하고 계신 상황인데 경기도로 이사 계획이 있어서 이걸 조금 더 빠르게 그래도 경기도에 투자를 해놓으면 어떨까 보시는 거죠? 네, 네, 네. 네, 경기도 지역이 조금 넓은데 혹시 좀 그 안에서 어디 생각하고 있는 지역이 있으신가요? 친구가 네. 그 경기도 광명시 하안동에 살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그쪽은 이제 친구가 있어 잘 알고 있는데 네. 다른 지역은 제가 잘 몰라요. 그래서 음. 예, 도움 구하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친구 따라서 광명을 가야 할지 아니면 네. 다른 투자 계획을 세워야 할지 바로 대표님 도움 받아볼게요. 인사 나눠보세요. 네,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가 아. 너무너무 잘 듣고 있습니다. 네, 지금 계신 데가 광주에, 나주에 계신 거예요? 아니요, 저는 현재 네. 그 전라도 신안군에 살고 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이제 여기는 그냥 지금 살고 있는 집은 있어요. 근데 네. 저희 명의는 아니고. 네. 예, 그래서 여기 집은 계속 쭉 살고 있어서 나중에 경기도로 갈 계획이 있어요. 근데 네, 언제 오실 건데요? 시간은 한 10년 걸릴 것 같은데요. 네, 빨리 오세요, 항상. 네, 여기서 지금 저희가 하는 일이 있어가지고. 그러시구나. 일이 있으셔서. 그러면 지금 어디로 그랬죠? 전라 거기 남도죠? 네, 전라남도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안에 있는 네. 그 지역주택조합이거든요. 네, 10년 더 거주. 근데 이제 지역주택조합인데 네. 지금 현재 이 사업이 어디까지 왔어요? 지금 거의 이제 페인트 칠하고 있어요. 페인트 칠하고 있어요. 곧 입주가 네. 이제 그러면 내년 초쯤에 입주하겠네요. 내년 10월 입주 예정이거든요. 내년 10월 입주. 네. 그러면은 이제 일단 2년은 뭐 사셔야 되겠네요. 그죠? 그쵸. 2년 거기는 조정지역이 아니니까 2년 보유만 하더라도 비과세는 네. 되죠. 그죠? 네네네. 항상 맞습니다. 분양을 받는 거, 입주권 이런 부분들은 시세보다 낮게 하기 때문에 일단 네. 비과세를 만드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죠? 네. 그런데 분양권도 1주택자잖아요. 그지? 네네네. 그러면 1주택자가 하나 서울에 살려면 취득세가 몇 프로죠? 1주택자는 1.1%? 예. 취득세는 네. 보통 일반적인 사람들은 1에서 3%를 적용하는데요. 네. 주택이 있으신 경우에는 8.4%가 나와요. 이게 이제 좀 문제예요. 자, 그러면 자녀분은 지금 현재 몇 살이세요? 20살, 15살 아들 둘입니다. 20세, 그 다음 아드님만 15살. 네. 아직 이제 직장까지 가려면 멀었네요. 그죠? 네. 그러면 이제 일단은 취득세는 각오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각오. 네. 그런데 10년 있다 오신다고 그랬죠? 10년. 네, 10년. 예. 네. 10년 있다 오시려면은 이제 아까 말씀 하안주공 같은데 이런 데다가 10년 후에 재건축하거나 네. 아니면 재개발하는 걸 투자하는 게 좋을 것 같죠. 그죠? 네네네. 재개발이나 재건축 하려면 노후도가 심하죠. 노후도. 네. 노후도가 크면은 매매가는 높고, 그죠? 네. 매매가는 높고 전세가는 낮죠. 네. 그럼 내가 돈이 많이 들어가요. 투자금이 크게 들어가죠. 네. 10년 후에 들어올 건데 이건 제가 보기에는 이것보다는 네. 요것보다는 어떻게든 취득세를 좀 감면할 수 있는 걸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취득세를. 네. 우리 보면 우리 시청자님 갖고 있는 자금이 얼마 정도 있으세요? 저 한 3억까지 괜찮을 것 같아요. 3억까지? 좀 더 보태가지고 네. 한 4억 정도 못 만들어요? 한번 네. 아주 중요해요. 네,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만들 수 있어요? 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우리 시청자님이
강명에 본 게 보통 가격이 얼마짜리 보셨어요? 강명 하안주공. 하은주공 24평 해가지고 7억 천인가 그 정도 했었던 것 같아요. 7억 천. 네, 7억만 잡아볼게요. 네, 그러면 취득세 한 아파트는 무조건 8.4%를 내야 되니까 네. 7, 8에 56, 5,600만 원, 약 한 6천만 원 정도가 취득세로 나와요. 아, 왜냐하면 지금 현재 여기 분양권 버릴 수 없잖아요. 그리고 여기 또 아파트는 임대사업자 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아파트 임대사업자 주택 임대사업자, 주임사 낼 수 있어요. 등록돼야 안 돼요. 낼 수 있어요. 아파트는 낼 수가 없어요, 법으로. 아, 그리고 낸다 하더라도 취득세 감면이 없어요. 기존 주택은 취득세 감면 안 해줘요. 임대사업자 내더라도 감면이 없습니다. 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신축하는 거 있죠, 신축. 네, 신축하는 거 최초 분양. 아, 최초 분양하는 거 있죠. 네, 분양한 거 최초라기보다도 신축하는 거 분양받아서 최초 분양이 아니라 분양받아서 임대사업자를 내면은요. 네.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면은 취득세 85%를 감면해줘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억이면은 약 1점 몇 프로니까 한 800만 원, 800? 제가 계산기 안 두드려 볼게요. 네. 한 8, 900만 원을 내야 될 걸 6천만 원을 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나와? 5천만 원 넘게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면 6천만 원 내야 될 걸 85% 감면을 해주니까 네. 약 뭐 600, 700, 한 800 정도만 내면 되죠. 네. 봐서 와서 바로 살 거면은 괜찮은데 바로 와서 살지 않을 거면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는 게 좋겠죠. 그럼 이거 몇 년까지 할 수 있는 거예요? 뭐를요? 주택 임대 사업자 내서 네네. 쭉 기간은 상관없는 거예요? 딱 10년 하면 돼요. 10년. 아. 10년 하면 감면해줘요. 아. 그리고 10년 후에 재개발, 재건축해서 가격 많이 오르면 좋죠. 네네네. 그러면 그 오른 거에 대해서는 일반 과세 대상이 돼요. 중과세도 아니고. 아. 그리고 이 주택에 임대사업자를 내놓으면 네. 나중에 2년만 거주하면 비과세가 네. 돼요. 아, 2년 후에 그럼 이렇게 매도를 해도 예,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면은 반드시 2년 거주를 하셔야 돼요. 비조정적일지라도. 아. 2년만 이상 거주하면은 거주주택 비과세라고 그래요. 그러면 대표님 제가 나주 집을 예. 매매를 하고 예. 하면 어때요? 매매를 해서 서울에 경기도에 하나 투자하려고 예. 하나 그 비과세도 안 만들면은 또 세금 많이 나오겠죠, 그죠? 예. 이 취득세 줄이려고 비과세 안 만들고 팔면 거기 세금 나가죠. 그리고 서울 여기 경기도 하나 사놨다고 할게 한 채 사놨죠. 본인은 10년 동안 남의 집에서 계속 전세나 월세 사셔야 되잖아요. 아, 저는 어차피 여기 신안에 계속 살 거예요. 10년 동안은. 10년 동안 살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거기에서 전세나 월세 살아야 되잖아요. 아니요. 그냥 집 네, 있어요? 여기는 네, 그냥 예, 오래오래 살 수 있는 집이 있어서 그러면 지금 지역주택 투자하신 거 네. 지금 현재 얼마 올랐어요, 가격이? 지금 한 그렇게 비싸지 않아요, 여기는. 그냥 안 비싸도 좋아요. 그냥 얼마 여기는 올랐냐고요? 몇천 올랐어요. 1,000만 원 올랐어요? 몇 천만 원. 아, 몇 천만 원? 네. 징그럽게 안 올랐네요. 예, 여기는 그래요. 그러니까요.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이게 서울이나 이 대도시에 살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죠? 또 우리 20살 먹은 또는 15살 먹은 대학 서울로 오거나 직장 서울로 오면 하나 있으면 좋겠죠. 네. 그래서 저는 광명 하안주공을 사지 마라가 아니고 내가 있는 자원을 어떻게 아낄 거냐가 중요하잖아요. 네. 그게 중요하고요. 제가 여기 한번 이렇게 예를 들어볼게요. 네. 저는 여기 원효로라는 데 용산 아세요? 용산 원효로 들어보셨어요? 용산. 네네. 용산 재개발, 재건축. 용산 많이 들어봤어요. 용산에 이번에 지난주네요.
12월 10일 날 네. 역세권, 그것도 더블 역세권, 네. 더블 역세권 재개발을 위한 네. 개발행위 제한이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개발행위 구역 지정이 됐어요. 개발행위 제한 구역 지정이 됐어요. 네. 그건 왜 이걸 하겠어요? 이걸 재개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여기 어떤 역이냐면요. 효창공원역과 그다음에 남영역 요 사이에 500m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500m 두 개가 이렇게 겹쳐가지고 여기에 원효로 일가라고 있어요. 원효로 일가. 이제 앞으로 원효로 일가 역세권 재개발 이거 많이 들을 거예요. 이게 왜냐하면 12월 10일 날 했으니까 앞으로 이제 1년 이내에 정비구역 지정될 거고 네. 그리고 또 조합 인가나고 또 그다음에 관리 사업시 인가나고 그다음에 뭐 하면서 이제 아파트가 들어서는데요. 네. 여기에 아파트가 얼마 정도 하냐면은요. 여기 한 500세대가 약간 안 되는 아파트가 이렇게 지금 현재 효창공원역 이렇게 보면은 한번 나중에 찾아보세요. 네. 용산 롯데캐슬 센터폴의 아파트 이름을 이렇게 썩어지게 많이 이렇게 참 이렇게 어렵게 지어놨는지 몰라. 롯데캐슬 센터폴의 아파트요? 예, 발음 좋으시네요. 아, 이거 어머니들 이게 못 오게 만들려고 이렇게 이렇게 만들어놨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보면 여기 이렇게 있어가지고 이게 원효로 일가인데 네. 롯데캐슬 센터폴의 아파트가 여기 478세대가 있는데 네. 여기 34평형 아파트가 얼마 정도 하냐면요. 네. 아직 아파트가 주변에 다 구성도 안 돼 있는데 19억이나 해요. 너무 비싸죠? 네. 근데 서울은 이렇게 좀 서민과 중산층이 사는 좋은 자리들은 19억, 20억이 넘는답니다. 그런데 여기 이 원효로 일가가 여기거든요. 여기가 아파트가 이렇게 대규모가 이제 생길 거예요. 아파트가 생기면 여기는 19억에다가 새로운 아파트가 있으니까 요즘은 아파트가 작은 거보다도 막 1000세대, 1500세대는 큰 규모 있잖아요. 네네. 거기가 이제 어떤 그 주민들의 커뮤니티 시설이 좋아지고 공원 조성 이런 게 잘 된다 해가지고 가격이 좀 더 높은 현상을 보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딱 투자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네. 화면이 커가지고 구역을 잘 못 표현할 수 있는데 네. 원효로 일가 지금 네. 현재 구역이 지정된 데가 이렇게 보면 용산 경찰서가 있어요. 네. 잘 안 보이네요. 저희 거기서 잘 보일 수 있는데 이렇게 해서 이 아파트를 빼고 죄송합니다. 아파트를 안 빼. 여기는 안 갔어요.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여기 네. 학교 밑에 여기가 원효로 일가거든요. 네. 여기가 이제 정비구역 지정이면 가격이 많이 올라요. 여기가 빌라들이 한 7억 정도 하거든요. 전세는 한 3억 정도 해요. 그리고 신축을 사놓으시면은요. 네. 취득세를 주택 임대사업자를 해놓으면은 네. 85%로 취득세 감면을 받아요. 85%를 감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7억짜리 사면은 7, 8에 56, 한 6천 정도 나오는데 네. 6천만 원에서 주택 임대사업자를 내시면은요. 네. 취득세를 15%만 내는 거예요. 그러면 한 900만 원 나오네요. 취득세가. 네. 그러면 한 5천만 원 정도 그 취득세를 줄일 수가 있잖아요. 네네네. 그리고 여기는 지금은 투룸 신축 그것도 신축하는 거밖에 감면 안 해줘요. 구축들은 안 해줘요. 그리고 요거 신축 투룸 주택 임대사업자 되는데 네. 여기는 아직 권리 산정 기준일이 정해지지 않았어요. 아마 이거 내년에 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행위 제한만 했어요. 행위 제한. 행위 제한하면은 신축들이 이제 더 안 늘어난다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 지금 신축 짓는 사람들은 12월 네. 10일 이제 이 원래 공고가 난 게 2011년 이제 지난달이죠. 지난달
12일 날 공고가 났거든요. 네. 공고라고 벌써 고시가 났어요. 한 달도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은 사람들이 11월 10일 이전에만 허가 받은 사람들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거든요. 아. 그러니까 구축은 뭐 집들이 오래 낡아가지고 전세가 낮겠죠. 전세 가격이 낮겠죠. 예. 그러니까 돈이 더 들어가요. 가격은 높은데. 아. 그런데 이게 신축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되죠? 신축 건물이니까 나중에 감정가가 높죠. 아. 감정가가 높으니까 권리가액이 높아요. 아. 그리고 전세가 더 높으니까 실제 네. 실투자금도 낮잖아요. 그죠? 네, 네, 네. 이거 하셔가지고 딱 네. 10년만 임대사업자를 내놓으면 네. 자녀분이 지금 20살이니까 네. 30살 때 서울 와가지고 네. 직장 생활하면서 장가 갈 때 예. 이거 잠깐 이게 가격이 많이 오르거든요. 여기 보시면은요. 여기 이 이전에 네. 염리 5구역, 4구역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거기까지 못 들어봤어요. 아. 제가 방배동 막 이런 데 들어봤는데. 아, 그러시구나. 방배동은 많이 비싼 동네고요. 예. 여기 보시면 염리동 여기보다는 좀 더 용산보다는 조금 용산이 원효로보다는 좀 안 좋지만 여기가 이제 지금 현재 아까 말씀드린 데가 여기 원효로가 여기에요. 별.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이대역 밑에 보면 염리 4구역이 있고요. 예. 여기 대흥역 이쪽에 염리 5구역 있어요. 네. 이런 데 가서 보면은 원룸 있죠. 원룸. 방 하나짜리 원룸. 네. 이런 것들이 7, 8억씩 해요. 아. 그리고 여기 그 재개발, 재건축 들어가는 데 있잖아요. 노량진, 뭐 봉천동, 한남 뉴타운 뭐 이런 데 가보면요. 네, 네, 네. 투룸들, 빌라들이 15, 16억 갑니다. 아, 엄청 올랐네. 예, 이거 제가 이거 지방에서 이렇게 전화하신 분 기죽이는 것 것도 아니고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을 말하고요. 더 중요한 거, 우리 시청자님의 10년 후의 미래를 제가 준비를 해드리고 싶거든요. 네. 자녀도 중요하고 네. 본인이 또 부자 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네. 그죠? 네. 그래서 그럼요. 여기 원효로가 네. 좋을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서울에는요. 괜히 아파트만 이렇게 이고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파트 뭐 25억 되는 것들이라든가 뭐 18억, 19억 되는 거 있죠. 네. 두 개를 이고 있는데 종부세 때문에 팔지도 못하고 양도세 중과 때문에 팔지도 못해요. 아. 그런데 이렇게 재개발 지역에 빌라를 사놓잖아요. 네. 가격은 상승하는데 네. 공시지가 있죠. 주택 공시가격. 네. 예, 그걸 공주가라고 하거든요. 예. 이 주택 공시가격이 낮아가지고 재산세도 낮고 종부세도 낮아요. 아. 그리고 나중에 네. 이제 우리 시청자님이 나중에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네. 자녀들 아들 둘이 있잖아요. 네. 그걸로 이렇게 팔아가지고 현금 지급도 할 수 있겠지만 네. 자녀들이 커가지고 서울에 큰 아들이 살든 작은 아들이 살든 살 때 네. 집으로 또 증여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래서 요거 하기에는 매우 좋겠다. 아. 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시고 네. 제가 오늘 또 지방에서 전화 주셔가지고 네.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드렸어요.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래서 대표님. 괜히 지방에서 사는데 20전 이사 다니면 막 살림만 처부서지고 안 좋으니까 그냥 사시고 주택 네. 임대 사업자를 통해서 네. 좋은 지역에 신축 다세대 하나 사두라고 꼭 추천드릴게요. 네네네. 감사합니다. 네, 남편하고 상의해 대표님. 보시기 바랍니다. 아, 대표님 저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이제 그만 물어보시면 이렇게 시간 많이 해줬는데 말도 안 되는 그만 물어보세요. 알겠습니다, 욕심 대표님. 금물. 네.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